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했던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 전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증시는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2% 각각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 덕분에 3거래일 만에 양지수가 모두 오름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자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이 어제장에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오전장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있었고 오후 들어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관련주들의 상승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나 이 2차전지 쪽으로 대장주들이 이름을 올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페24가 긍정적인 호실적을 시간 외에서 발표하면서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7% 급등한 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냈고요. 외인과 기관들도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만큼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였던 재건 테마의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15%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개별 소식이긴 합니다만 GI 이노베이션도 이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어제장에서 10% 오름폭 보이며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까요? 어제장을 함께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2차전지나 재건 그리고 STO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악재를 버텨내고 어제장에서도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전고체 이슈와 함께 지속적인 연속 시세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현대그룹과의 로봇용 배터리 동맹 소식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강한 상승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그 로봇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을 위한 배터리 동맹을 맺자 관련주들이 또 두 자릿수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MOT 같은 경우는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건 관련주들도 연일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서명 예정이 예고가 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8일이면은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서 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대동이라던가 다른 관련주들이 재건 쪽으로 해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STO 관련주들은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의 약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날장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기존 정권에서는 이 STO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을 올 연말까지 미루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줬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예정된 STO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핑거가 13%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간담회 참석 소식 덕분에 어제장에서 잠깐 반짝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해당 섹터 안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우리가 지켜볼 이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명손호그룹이 TA항공 최종 인수 진행을 했습니다. 예림당이 이 대명손호그룹에게 매각을 결정을 했고요. 결국 대명손호는 지분율 54%로 경영권을 획보하게 됐는데 티웨이홀딩스 해당 소식으로 어제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해진 또 다른 소식 중에 하나는 오늘 조선 쪽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는 3월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직접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쪽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군함 건조라던가 유지 보수 쪽에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도 아직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국방장관이 직접 조선도를 방문한다는 소식과 함께 신규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린 채 정말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름폭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매출치와 EPS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줄여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주관사로 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의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만 140%의 증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는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지만 마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 CFO 같은 경우는 블랙웰이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간 외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시간 외에서 장중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하락한 채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5% 시간 외에서도 오름폭을 키운 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간으로 현재 시각 기준 이제 어닝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코멘트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AI 설비 투자와 관련된 피크 논란이라던가 블랙웰이 추가적으로 증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소식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우호적인 데이터로는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PC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 내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